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0회차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 그리고 해외 배당에서의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이 일단 축생픽이고요.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최종픽은 약간 경기력 부분을 더 많이 참고를 했다면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배당 쪽을 조금 더 참고를 더 퍼센테이지를 더 높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변을 보고 가져간 픽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J리그도 그렇고 K리그도 그렇고 몰린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독식픽도 완전히 좀 이렇게 가더라도 한두 명 정도 지금 상태에서도 한두 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까지 금액이 몰린다면 한 네다섯 명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경기력 부분은 최종픽과 그리고 초반픽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다이 대 요코마리 첫 번째 경기고요. 센다이 2연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뭐 국내 배당이든 해외 배당이든 과거에 조금 비슷한 배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핸디캡 쪽으로 적용을 해봤는데 핸디캡 쪽은 핸디캡 승리 쪽 센다이 쪽이고 이 말은 센다이가 승을 하거나 아니면 무승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코마리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당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요코마리 승보다는 센다이 사이드로 나오는 그런 배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무승부로 단통으로 가져간다면 무승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산프이루의 경기고요.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이고 홈에서 승리가 없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루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쪽으로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인데 해외 배당에서는 산프이로 쪽으로 나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자면 이 보통은 해외 배당보다는 국내 배당에서의 그 배당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외 배당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배당이 높고 그것을 절삭해서 이제 국내 배당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인데 이 경기는 산프이로의 승 배당이 해외 배당보다 국내 배당이 높습니다. J리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이 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코FC의 단통 패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배당적인 측면도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국내 배당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 경기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봤었을 때는 경기력적으로 산프이로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코FC의 단통 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도쿄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 역시 하고 있고 원정에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측면은 도쿄 사이드입니다. 도쿄 사이드고요. 이 경기 고민을 우라와 레즈와의 경기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라가 단통 승을 가는 게 맞아 보이고 도쿄 FC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쪽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폴더적으로 여유가 없고 이 공유를 드리는 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픽을 해야 된다면 저는 도쿄 FC 쪽을 승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도쿄 FC 무승부로 가져가는 픽은 이 독식픽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독식픽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간도스의 수비가 그렇게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들은 아닌데 도쿄는 이런 공격에서의 템포가 좋은 팀이어서 사간도스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우라와를 공유드리는 픽에서 좀 이 3번과 4번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4번 경기가 도쿄의
이변이 나오겠죠. 근데 패를 가져가기에는 좀 독식픽이 아닌 이상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FC 도쿄를 봤었을 땐 그래도 FC 도쿄가 사간도스의 이런 결정력을 봤었을 때는 도쿄 FC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더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도쿄의 단통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 우라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끊어낸 상황이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번 경기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3번 경기는 원래 나고야 경기가 이 경기였었는데 나고야 경기가 코로나로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이 경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들어오면서 원래 예비 경기로 있었던 3번 경기였었기 때문에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제외를 시켰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을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승패 쪽으로 이변을 가져간다라고 봤었을 땐 우라와의 무승부보다는 패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좀 도전적인 픽인 것 같아서 우라와의 패는 독식픽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무승부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우라 쪽이 우세한 건 맞지만 시미즈가 그렇게 뭐 잘하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우라의 중앙 공간을 봤었을 땐 그래도 시미즈가 이런 뭐 패스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무승부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을 이 경기를 조금 제외하고 무승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쇼난 대 오사카의 경기고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배당에선 무승부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져서 이 경기 조금 배당적으로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서 지울까라고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오사카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오사카가 맞는데 이 경기를 단통으로 최종 픽엔 단통으로 갔었지만 이 경기 고민을 하다가 지울까 생각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우지 않고 무패로 갔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오사카의 배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높게 좀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난과 비교를 했었을 때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오사카가 훨씬 더 나은 모습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배당을 받긴 받았어서 약간 지울까 고민도 했지만 일단 뭐 오사카 해외 배당 쪽에서 지속적으로 배당이 내려가고 있어서 오사카의 승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패로 가면 이변 을 보더라도 무승부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패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간바오사카 4연승 하고 있고요. 홈에서 2연승 중입니다. 가와사키는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뭐 1위와 2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이 오사카의 이런 너무나도 중원에서의 떨어지는 활동량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땐 가와사키가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간이 나오면 바로바로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력적으로도 가와사키 쪽을 보고 있고 배당적으로는 무승부가 있긴 한데 이거는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 보고 간바오사카의 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오이타는 3연패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 원정에서 3연패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가시마 꼴찌팀인데 뭐 가시마의 네임밸류를 생각한다면 이 위치에 위치할 팀은 아니긴 하죠. 근데 다만 지난 경기에서 그래도 도쿄와 무승부를 이뤄냈다라는 점과 경기력적으로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고 반면에 오이타 같은 경우에 세트피스에서의 너무나도 실점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 공격에서 약한 모습 그래서 가시마의 그 에베나르도 선수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가시마 사이드로 경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좀 너무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고 오이타의 그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은 공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가시마가 수비적으로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으로 간다면 가시마를 추천을 드리고요. 투픽으로 간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나은 것 같습니다. 승패 쪽으로 가서 오이타의 그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에 가시마가 실점을 하게 된다면 오이타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포항의 경기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승리를 했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패배가 없고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는 모습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항은 최영준 선수가 못 나오고요. 권한규 선수가 부상인지 일단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아마도 못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배당적으로도 전북의 승이고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구스타보와 바로가 거의 생태계 파괴이기 때문에 전북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유관 중이기도 하고 그런 전북 현대 입장에서는 홈에서의 관중이 들어왔을 때 이번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로 장식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포항의 그런 체력적인 부분 뭐 전북은 스쿼드가 두꺼워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로세비치가 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상 복귀 후에는 약간은 컨디션이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진 않은 모습이어서 저는 전북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성남 대 서울의 경기고요. 성남은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FA컵에서 1.5군으로 나왔었고요. 서울은 FA컵에서 주전으로 나왔고 최용수 감독이 사퇴를 했습니다.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성남 쪽 사이드로 나옵니다. 근데 이 경기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이 경기 성남의 배당이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더 낮습니다. 이 경기 뭐 말씀드렸던 이번 경기와 비슷한 경기인데 특히나 K리그에서 이런 경기가 나오면 보통은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성남의 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가져갈까 말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에서의 차이점은 해외 배당은 어찌됐던 간에 일단 뭐 보통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승으로 적중하는 경기가 많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FC 서울의 감독이 사퇴를 했죠. 최용수 감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고민 끝에 성남의 승을 가져가고 싶지만 단통 무승부 쪽으로 사퇴를 한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유가 되신다면 승부 쪽으로 투픽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저는 독식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10번째 인천 대 강주의 경기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는 1무 4패를 하고 있고 아슐마토프가 퇴장을 당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하지 아길라르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력으로도 봤었을 땐 최근에 강주보다는 인천이 더 우세한 부분이 있고 두 팀 다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비축이 되어 있는 두 팀의 경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 조금 인천이 첫 승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약간은 무승부에 조금 가까워 보이는 경기긴 한데 인천이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연무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4연무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승패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통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이 광주 사이드 쪽인 부분이 있어서 지우거나 아니면 무패 쪽으로 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경기력적인 부분 그리고 홈에서의 관중이 들어온다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단통 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사포로는 연무를 끊어낸 상황이고 비셀고베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가장 지금 14경기 중에 제가 봤었던 부분은 가장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J리그는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고 조금 경기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 경기력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경기력으로 접근했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땐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지만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승패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승무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 사포로의 승은 개인적으로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빗살고베가 이니에스타를 활용한 그런 패스와 이선 선수들의 침투, 그리고 그 볼을 받아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좋은데 마무리가 살짝 아쉬워서 결정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 일단은 저는 단통 승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포로가 그래도 배당적으로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좀 불안한 경기이긴 하지만, 단통으로 가야 되는 경기라면 저는 단통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강원 대 상주의 경기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상주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FA컵에서 고무열 제외 1군으로 나왔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박병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권경원 선수는 아직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경기 좀 의아하긴 해요. 일단 해외 배당에서 강원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국내 배당에서도 강원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는 강원이 정배를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강원은 FA컵을 치렀고 그 경기에서 대패를 했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FA컵이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계속 지쳐 보이는 그런 강원의 모습인데, 또 주중에 경기까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의 핸디캡이 있는 그런 강원이고, 경기력적으로도 접근을 했었을 때 상주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주가 정배를 받는 게 맞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강원이 국내 배당에서도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당적인 측면도 국내 배당에서는 승패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이어서 일단 둘 다 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너무 이상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상주 사이드가 맞는 것 같고요. 두 팀이 맞대결을 했었을 때 무승부의 모습이 좀 적었었기 때문에 승패로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수원 대 대구의 경기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수원은 FA컵이 있었고 대구는 FA컵이 없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은 김우석 선수가 퇴장으로 미끄러지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었는데, 사후 감면이 됐습니다. 사후 감면이 돼서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있습니다. 에드가는 일단 훈련에 복귀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뛸지 안 뛸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츠바사가 복귀를 하는 그런 대구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구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승은 보이지 않는 경기고요. 대구가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구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는 경기긴 한데, 일단 배당적으로 조금 대구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대구 승을 가져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11번 경기가 지우긴 했지만 무승부의 확률이 조금 적은 경기여서 13번과 14번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의 확률은 그래도 13번이 무승부의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리고 대구가 수원 상대로 최근에는 그래도 전적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성적으로 수원의 홈에서 약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또 원정에서의 경기력과 홈에서의 경기력이 차이가 나는 그런 대구의 모습이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 일단 수원이 또 코리안 샤키리 박상현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헨리가 또 잘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부산 대 울산의 경기고요. 부산은 박준강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FA컵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렸습니다. 홈에서 전북현대 외에는 거의 전북현대 경기 외에는 패배가 없고요. 울산은 FA컵에서 1전 2상군으로 나오긴 했는데, 스쿼드 자체가 두꺼운 팀이어서 일단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최종픽에서 무승부를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제 생각 자체는 무승부 쪽으로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게 무승부로 가져가고 싶을 때 무승부로 이변이 나오지 않고 정배가 뜨는 그런 의심이 됐었을 때 정배가 뜨는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의 단통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인 측면도 무승부의 배당보다는 승패 그리고 해배당에서는 패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경기력적으로는 그래도 울산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울산의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폴더가 여유가 되신다면 무승부도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일단 뭐 독식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경기는 패 쪽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도 요코마리가 그래도 네임밸류가 그래도 있고 또 작년에 우승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니오가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패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배당 적으로도 이 해배당이 더 낮게 책정이 됐었던 경기이기도 하고 산프이로 쪽으로 배당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프이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조금 여유가 되면 승부 쪽으로 투픽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경기여서 사간도스가 수비적으로 이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성적으로 두 팀을 봤었을 땐 무승부의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가져가 봤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을 이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4번을 승패 쪽으로 나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그냥 오사카 가져갔고요.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승부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추천은 가사키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시마 가져가 봤고요. 여덟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북 승으로 가져갔습니다. 아홉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남 쪽이 이 배당 쪽으로 해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에 승 쪽으로 가져가 봤고요. 열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경기를 앞서서 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인천이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4연무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에 이 경기가 제일 가까운 모습에 저는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만약 2연무를 했었다면 저는 이 경기를 최종픽이든 축생픽이든 단독 무승부를 가져갔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경기입니다. 사포로. 이 경기는 단통 승을 봤었지만 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승패 쪽으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긴 했는데 J리그가 무승부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K리그와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조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가 홈에서 그래도 열성적인 팬들과 좀 홈에서의 전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승부 쪽으로 가봤고요. 12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보고 상주 갔습니다. 13번째는 수원의 무승부 가져가 봤고요. 14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을 무승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패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 모두 마쳤고요. 이번 주말 그리고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